유튜브에서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책 구입, 멤버십 가입,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밴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도 및 일반 관리가 끝나고 제도 및 계약 관리죠. 계약 관리가 끝나고 용어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쭉 다시 책을 내려보시면 여기 용어 있죠? 82페이지. 이렇게 쭉 보시면 먼저 용어를 알아봐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험가입자는 이렇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고 재보험 사업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농작물, 인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 거기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 뭐 이렇게 있고, 양식 수산물 요거는 이제 뭐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그래서 농업재해는 이렇게 있고, 보험가입 금액 이제 이런 거는 워낙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농업 재해보험 용어 이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가입한 거니까 가입한 만큼 뭐 최대 보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에 자기 부담금 뭐 빼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 보험 가액 이런 거는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죠. 그래도 뭐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 이게 보험 가액이더라.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죠. 결국엔 손해액이 얼마냐, 최대 손해액이 얼마냐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고, 보험료나 이런 거는 아시겠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계약자가 이제 내는 보험료죠. 이제 보험료는 총 보험료가 뭐 100만 원인데 국가가 50%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40% 지원하면 90%를 지원하니까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10%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것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보험금은 요거는 그냥 보험가입자가 많이 있지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정에 따라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한테 지급하는 거죠. 이제 보험가입자는 그 보험료를 내고 막 그랬으니까, 계약을 하고 약정을 했으니까. 시범사업은 저번 강의에 계약관리 그쪽이랑 뭐 제도 이쪽에, 제도 일반 이쪽에 나왔죠. 그러고 여기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 관련 용어 해서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쭉 읽어보시는데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 이제 이런 것이 블랭크가 쳐서 나옵니다. 한 덩어리가 이게 없었 필지 집어넣기 없었죠. 이것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고, 보험의 목적 이렇게 블랭크가 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저는 시험 준비할 때는 이제 과수원 써놓고 이거를 다 지운 다음에 다 쓰는 그냥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걸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좀 내가 완벽히 더 해야겠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시간이 많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써야 된다 그러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여기 자기부담 비율 요거는 되게 중요하죠. 이게 자기부담 비율 종류가 보통 10%, 15%, 20%, 30%, 40%가 있더라. 근데 요거는 그냥 뭐 가입연도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비율인 거고, 그럼 20%를 가입하면은 뭐 예를 들어 피해가 40%다. 그럼 여기서 자기부담 비율 20% 빼면 보험금은 이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겠죠. 보험가입 금액에 부가금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간다. 근데 10%랑 15%는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2년 연속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2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순보험료의 뭐 120% 이하로 피해 금액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았을 때 이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된다기보단 가입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뭐 전수조사 이런 것들도 다 말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사고율 다 똑같고, 그리고 재조사 이런 거는 그냥 용어는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아니고, 보통 이제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수확량 및 가격 관련 용어, 과수에 사용되는 용어, 적과전에 사용되는 용어,
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원래 보통 정리를 안 해놓는데 저는 이거 색칠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보기 편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파란색 여기 있죠, 과수. 저가전에 사용되는 용어. 그러니까 이 저가전에 사용된다는 건 과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고, 저가전이 아닌 과수에 사용되는 건 저가전에 사용되지 않는 거고, 이게 이렇게 체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보시면 과수에 사용되는구나. 그럼 과수에서 이걸 왜 사용하지?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또 표준 수확량은 뭐지? 가입 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좀 공부를, 이거는 좀 나중에 계산식 가서 하시는 건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년 수확량은 내가 계약자라고 하면은 계약자마다 다 다른 겁니다. 왜냐면 내 실제 수확량이 다르고, 피해를 입거나 안 입거나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표준 수확량이랑 그 비율을 이제 잡아가지고 내 평년에 5년치 평년의 수확량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1년 가입 안 하면 4년치 평균 뭐 이렇게죠. 그러니까 1년 가입을 만약에 생략을 했으면, 뭐 2년 가입했으면 이제 3년이 제외되고 2년 가입한 것만, 이런 식으로만 아시면 계산할 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표준 수확량은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이에요. 정해진 수확량. 그래서 품종이 예를 들어 사과인데 뭐 부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과수니까 저가전에 사과가 있으니까 부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사실 맞는 거고, 품종 이렇게 했을 때 뭐 대추다, 대추 품종에 뭐가 있다, 그리고 수령이 뭐 10년이다, 그리고 재배 방식이 뭐다, 이렇게 해서 표준 수확량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수확량에 따라 이제 수확량이 정해지고, 그거를 각 농지마다 이렇게 평년 수확량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저가전인데, 저가전은 뭐가 있냐, 앞에 그 제도랑 계약 관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과배, 뭐 단감, 떫은감 뭐 이렇게 있죠. 이게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데 이제 앞에 강의를 했던 거를 한번 다 훑어서 한번 보셔야 돼요. 꼭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입 수확량도 보험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 그래서 내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5년치 평년 수확량이나 뭐 그런 3년치 평년 수확량이나 그 수확량이 1000kg인데 거기서 50%만 가입하겠다, 뭐 500kg만 가입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준착과수, 기준수확량, 저가오착과수 이렇게 있고, 그래서 통상적인 저가 및 자영낙과 시험에 나왔었죠. 저가오착과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평가사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아마 조사 처음 나가는 게 이거일 거예요. 저가 후 착과수 조사하러 가는 거. 그래서 이거 착과량은 그냥 이 착과수에 곱하기 이제 가입 가중이죠. 뭐 0.3kg인지 뭐 0.4kg인지.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귀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평년교실수 이런 거는 OD 체크해놨죠. 이거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다 체크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 원래 이거 안 체크돼 있는데 다 체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이걸 채우라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아셔야 된다. 미분산 감소량 이런 건 중요하죠. 근데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어쨌든 실무에서도 중요한 건 맞지만 잘 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 저가전 과수, 그리고 표준 가격표 뭐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조사 관련 용어가 나오는데 실제 결과 주수 이런 것도 뭐 시험에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고사 주수, 미분산 주수, 기수학 주수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사 대상 주수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는 실제 결과 주수가 100주인데 여기서 고사 주수가 10주고 미분상 주수가 10주고 수학 완료 주수가 10주다. 그리고 수학 불능이 뭐 10주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하면 40주인데 실제 결과 주수가 100주지만 여기서 40주를 빼서 60주. 그럼 60주에 대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예요. 그럼 60주를 기준으로 표본을 구하는 겁니다. 표본이라는 거는 이제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무가 막 100주나 막 1000주나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사이에 나무 개수에 따라 표본이 뭐 3개, 4개, 5개, 뭐 6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고, 뭐 8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 몇 개까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기준점이 되는 게 표본조사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 1000주 같은 데 가면 엄청 힘들어요. 과수원도 엄청 넓고 그런 거 있고, 실제 경쟁 면적은 뭐 복분자 무화과 밭 논 이런 데서만 쓴다. 그러니까 복분자 무화과는
지금 어떤 나무 주수로 세는 게 아니라 요거는 주수로 세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학블록 면적은 또 뭐 면적 아까 주수에서 면적으로 바뀐 것만 그건 거고, 그리고 재배 및 피해 형태 구분 관련 용어 요거는 대부분 기본적인 건데 뭐 요런 거 50%뭐 문제에 은근히 나올 수 있는, 근데 쉽죠. 꽃눈 분화가 50% 진행된 거 저런 거는 그냥 보면은 아는 거고, 그리고 이거 봐라 뭐 1mm에서 2mm 정도 밀려 나온 거 바라기 50%, 신초 1mm에서 2mm.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이런 숫자 같은 거 매몰 30%, 도복 45도, 뭐 3분의 2 절단 2분의 1 뭐 이런 게 있고, 신초 절단 뭐 3분의 2 뭐 이런 게 있고, 소실도 그렇고. 그래서 논도 중요하기 때문에 논도 이런 식으로 뭐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기타 보험 용어 뭐 기타 보험 용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대기권 보존 비용이나 잔존물 제거 비용, 뭐 손해반지 비용 뭐 요 정도는 뭐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아시면 되고. 그리고 가축재 보험 관련 용어 이거는 가축은 어쨌든 식물보다 조금 식물은 아니잖아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좀 용어가 어떤 재산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식물 쪽은 좀 쉬워요. 근데 가축 관련된 거는 좀 이런 뭔가 물건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제조달가액, 그리고 뭐 가입률, 손해율, 경영비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런 거는 규모가 크죠. 그리고 이익률은 이런 게 이제 좀 나올 법한 게 16% 미만인 경우 이익률은 16%.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로 낼 수도 있겠죠. 손해 발생 시 다음 산식에 얻어진 비율 이렇게 해서 비율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15%가 나왔다. 근데 미만일 경우 이익률은 16.5%다. 그래서 이익률이 얼마냐 했을 때 16.5%를 적어야 되는데 15%를 적는다? 그러면은 이건 틀리는 거죠.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봐주셔야 돼요. 숫자 나오는 건 항상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가축 질병 관련 이거는 사실 좀 뭐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은근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용어는 가축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얼마 어렵지 않죠.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저가전에 대해서 올릴 건데, 어쨌든 짧은 강의지만 용어는 확실히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제 간략하게 넘어갔지만 한번 쓱 훑어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